늙어서 필요한 건 자식도 남편도 아니더라고요. 그 사실을 진짜로 깨닫는데 제 인생 7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많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 72살 이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몸으로 옆에서 똑똑히 보고 배워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놓아주는지, 그로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후 습관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모임에 가보면요, 아직도 다 키운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딸이 크루즈 여행 보내줬. 우리 아들이 건강검진을 최고 좋은 걸로 끊어줬. 우리 손자는 해병대 갔. 우리 손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다. 라는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항상 우리 아이들은 나 때문에 힘들게 사나? 힘들게 살아서 우리 손자는 좋은 학교에 못 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예전 같았으면 저도 부러워서 집에 와서 괜히 남편 탓하고 괜히 자식들하고 마음속으로 비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 생각은 확 바뀌었습니다. 정작 현명한 엄마들은 애들 힘들게 안 한나? 부담 안 준나? 이게 제 확고한 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요, 늙으면 자식이랑 남편이 다다 라는 생각으로 제 모든 에너지를 가족들을 위해 쏟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을 만나다 보니 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몇 년 전 제가 알고 있는 동네 언니는 저에게 야, 70 넘으면 딸도 아들도 남편도 다 소용없어. 살다 보니까 결국 나 자신밖에 없더라.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대체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요? 자식을 기대면서 살아야 하나? 아예 기대를 끊고 살아야 하나? 오늘 저는요, 제가 직접 본 이야기, 제가 느낀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선택한 3가지 노후 습관을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에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던 재활병원에 70 정도 된 어르신이 계셨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냥 선자 언니라고 부를게요. 선자 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또렷하게 잘 안 나오고 몸도 한쪽이 거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팔이 부러져서 수술 후 재활을 하러 들어간 거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재활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지루하지 않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선자 언니의 딸이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점심시간이었고 조용하던 시간이었는데 커튼 너머로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딸이 힘없이 하는 소리가, 엄마, 저 요양원비를 제가 계속 낼 수가 없어요. 진짜 죄송해요.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요즘 너무 빠듯해서요. 딸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도록 일하던 선자 언니였어요. 식당, 공장, 맛.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그렇게 아들, 딸을 키웠다며 노후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아이들 키우느라 보험 하나 들어놓지 못했다고, 아이들이 자신을 보살펴 줄 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이 크게 아프니까 딸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만 쏟으면서 엄마 미안해요만 반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언니가 작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나 잘 살아.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자식들한테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엄마는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선자 언니의 침대에서는 딸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선자 언니는 지방에 있는 조금 더 싼 요양시설로 옮겨졌어요. 마음이 허하고 쓸쓸하더라고요. 선자 언니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올해 76이신 미옥 언니라고 할게요. 미옥 언니는 평생 3자녀를 키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 대학까지 보내느라 빚도 많이 지셨대요.
애들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효도하겠지. 지금이야 힘들어. 늙어서 편해지겠지. 이 믿음 하나로 버텨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한동안 계시다가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혼자 생활하기에는 많이 불편한 상태였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외출을 한다거나 음식을 하는데 가사노동은 힘든 상태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언니네 집을 찾아갔어요. 김치를 담궜는데 너무 맛있어서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니 집에 가니 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니는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자식들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의 자녀들은 3명이서 상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어요. 큰아들은 언니에게 자식 3명이서 달에 30만 원씩 모아서 90만 원을 생활비로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간병인을 쓰라고 했다 해요. 본인들은 일도 하고 방도 없고 집에서 모시기는 힘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언니가 하는 말이 정희야, 나 자식들 키우면서 나중에 엄마 모시겠다는 말만 기다렸는데 결국은 간병인 쓰라는 말 듣고 말았네. 내가 저 애들한테 짐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항상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자랑만 하고 언니가 힘들게 자식들 공부대학까지 뒷바라지 다 했다며 엄청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언니의 이런 씁쓸한 모습을 처음 봐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엄마들이 끼니 하는 생각이 있죠. 나는 아니야. 우리 딸 착하니까, 우리 아들은 효자니까, 우리는 다를 거야.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부모를 모시는 게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벅차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월 보험료 빠져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 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를 왔어요. 조카는 42살. 아직 애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40이 넘어서 자식도 낳고 살고 있는 걸 보니 시간이 흐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카는 저에게 이모 나도 부모님 모시고 살면 좋죠. 근데 제 아내 생각도 해야 하고 지금 제 월급으로 제 가족 먹여 살리기도 버거워요. 부모님께 진짜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조카의 말을 들으니 저희 아이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이 시대는요. 부모 자식 서로 미안하고 서로 괴롭습니다.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죠.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는 시대는 지났다. 내 노후는 내가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남편만 믿고 살면 되느냐? 그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알던 언니는 남편분이 70대 중반이신데 얼마 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둘이 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숙 언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이제는 본인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언니는 저에게 아침에 남편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갔다 오고 밥하고 치우고 나면 나는 하루가 다 간 것 같아. 라며 지쳐 보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언니의 다음 말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쓰러지면 우릴 누가 돌봐주지? 이 말을 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통계를 보면요. 여성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잖아요. 대충 7년 정도 여자가 더 삽니다. 즉,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내가 외로우면 누가 옆에 있어줄까?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손을 벌릴까?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며느리나 사위일까요? 아니면 남편, 아내일까요? 마음으로는 기대고 싶지만 현실은 참 냉정합니다. 요즘 조사들을 보면요. 60 넘어가신 분들 대부분이 노후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예요. 이제는 부모 세대 스스로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막막하시죠? 근데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저는 제 겪고 깨닫고 지금 제 삶에 실천하고 있는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세 가지 노후 습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10년 후, 20년 후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중 첫 번째 습관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 제가 이걸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언니가 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데 정말 멋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거든요. 진숙 언니는 남편을 5해 전에 먼저 보내시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시고 처음 1년 동안은 진짜로 밥이 목에 안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먹어 늘 부르던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맴돌고 문을 열면 남편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본 자식들은 계속 언니 보고 같이 살자고 했대요. 그런데 언니는 고맙다. 근데 엄마는 괜찮다. 나는 내가 사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볼게. 처음에는 저도 속으로 왜 저렇게 고집을 부시나 싶었어요. 근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방법을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진숙 언니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그 다음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동네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이랑 프로그램도 듣고 수다도 나누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드실 반찬을 조금씩 정성껏 만든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편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언니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언니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참 뿌듯하다고 해요. 애들한테 집 안 되고 본인 삶을 본인이 책임진다는 게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애들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애들을 놓아주고 자신을 붙잡는 사람이구나. 진숙 언니처럼 자식과 살지 않아도 서로 잘 지낼 수 있고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질 수도 있다는 걸 눈으로 본 거죠. 요즘 뉴스들을 보면요. 혼자 사는 노인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한대요. 왜 편할까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죠. 며느리, 사위 눈치 안 봐도 되죠. 손주 봐달라는 말에 몸이 아픈데도 꾸역꾸역 나갈 필요 없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보고 싶은 TV 보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내 마음대로라는 게 생각보다 큰 행복이라 해요. 또 다른 언니는 아들 집에 1년 같이 살아보고 다시 혼자 나오셨대요. 아들 집이 천국일 줄 알았는데 한번 살아보니까 내 집이 천국이더라. 며느리 눈치, 손주 돌보기, 놔두고 온 내 살림 걱정. 그냥 각자 살고 보고 싶을 때 만나니까 서로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마음을 이렇게 먹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내 노후의 중심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게 첫 번째 자식을 놓아주는 노후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놓아주고 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두 번째 습관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겁니다. 몸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60 중반까지는 운동이라는 걸 거의 안 했어요. 무릎, 허리 앞, 늘 입으로만 아이고 하면서도 막상 몸을 쓰는 건 집안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제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사람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79살 한 영자 언니예요. 영자 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난대요.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죽 한 그릇 드시고 동네 체육센터로 향해요. 일주일에 6번, 30년째 이어온 습관이라 하더라고요. 언니는 나도 예전에는 아팠어.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병원, 단골이었. 근데 60에 운동을 시작했거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조금씩 몸이 달라지더라.
지금은 약도 거의 안 먹고 내 두 발로 잘 다니잖아. 사람들이 늦었다 그러는데 60에 시작해서 79, 이 정도면 안 늦은 거지 뭐.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도 작게 시작했어요. 집 앞 공원을 하루 15분만 걷자.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숨도 차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내 건강이구나.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죄책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내 돈을 쓸 때 내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 걷기. 둘째, 조금의 근력. 셋째, 규칙성.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보자. 그게 익숙해지니까 근처 슈퍼까지 일부러 걸어가 보자. 그 다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에 10번만 해보자. 그리고 TV 보면서 양손을 번갈아 위로 들어 올리기. 페트병에 물 넣어서 가볍게 드는 동작을 더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 두 달 쌓이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은 튼튼해지고 근육이 조금씩 붙고 잘 넘어지지 않게 돼요.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게 노년에는 제일 큰 보험이더라고요. 무릎이나 허리가 이미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물속 걷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서 관절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저녁에라도 집 앞 골목 한 바퀴라도 걸어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세 번째 습관은 조금 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붙잡는 습관. 자식 말고, 배우자 말고, 마음 맞는 친구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반년 정도를 집에서만 살았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누가 밥 먹자고 불러도 귀찮고, 밥도 대충 먹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멍하게 창밖만 보다가 하루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확 망가지더라고요.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약만으로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더 빨리 약해지십니다. 그 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근데 한 번, 두 번, 같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나중에는 이름도 익히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비슷한 처지인 두 언니를 만났어요. 셋 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꼭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온천이나 절에 다녀오기도 하고요. 친구 만나는 날은 아침부터 설레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하면서 웃을까? 오늘은 어디까지 걸어볼까? 이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날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바로 친구로 채워지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참 인복이 있는 게 마음 맞는 분들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은 저와 성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특히나 김용빈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통해서 요즘은 엔돌핀이 마구마구 샘솟는 느낌이에요. 강원도 어떤 시골 마을에서는 70 중반부터 80 후반까지 6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요. 각자 집이 있지만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아예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밥을 지어 먹고 텃밭도 가꾸고, 누가 아프면 함께 병원도 가주, 밤에 무서우면 같이 누워 이야기하다가 잠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부모님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고,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해요. 친구는요, 그냥 심심할 때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노년의 내 삶을 버텨주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템플,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어미는 안녕하세요라는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나누다가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나가서 안 맞으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나가면 되고요. 그러니 먼저 겁내지 말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내 노년이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적더라도 내 힘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만드는 습관. 제가 아는 82살 미영 언니는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집도 있고 저축도 있으신데 그래도 일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 제일 편해. 병원, 약값, 내 용돈 정도는 내 힘으로 벌고 싶어. 자식들한테 받는 돈은 괜히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거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자 내 삶의 활력이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통장 매달 일정 금액이라도 들어오면 마음이 훨씬 편하죠. 다음 달 지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혹프면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 두려움도 조금 덜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만큼은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아이들 숙제 봐주는 일을 조금 돕거나 동네에서 간단한 도우미 일을 하면서 적은 돈이라도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 둡니다. 이게 노년의 세 번째 버팀목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놀랍도록 돈 쓸 일이 줄어들긴 해요. 화려한 옷, 비싼 가방 이런 건 어느 순간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통신, 보험료, 관리 이런 것들이 우리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가계부를 한번 정리해보자. 핸드폰 요금제부터 다시 받습니다. 쓸데없이 비싼 요금제가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니까 한 달에 몇만 원씩 바로 줄어들었어요. 보험도 다시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나이 들어 덜 보장되는 보험인데 보험료만 잔뜩 나가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차를 정리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운전이 점점 불안해지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서 그냥 차를 팔았더니 한 달에 30만 원은 아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조금씩 새는 돈을 막고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놓으면 자식에게 손 벌릴 일도 줄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는 딱 3가지 노후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용, 내 인생의 중심을 자식에서 나 자신으로 옮기는 것. 둘째, 몸을 지키는 습관. 오늘 10분이라도 걷고 의자에서 한 번 더 일어나고 내 몸을 내가 책임지는 것. 셋째, 마음을 나눌 친구와 내 힘으로 들어오는 조금의 고정 수입. 이 2가지가 노년의 자존심과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위에 조금 더 얹어야 할 게 있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마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란 말, 너무 뻔한 말이죠. 근데 진짜로 마음이 먼저 늙지 않으면 몸도 따라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60에 시작해도 괜찮, 70에 시작해도 괜찮, 80에 시작해도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신발을 신어보세요. 집 앞이라도 단 10분만 걸어보세요. 이번 주 안에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 하나만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라도 오래된 친구에게 잘 지내냐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번 달 안에 통신, 보험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한 번만 같이 들여다보세요. 이건 꼭 필요한 지출이 맞나?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늙어서 필요한 건 자식도 남편도 누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거, 건강한 내 몸, 마음을 나눌 친구,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버는 돈,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함께 이 3가지를 붙잡 당당한 노년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 큰 힘이 될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형, 친구분들께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시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